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 팀장이 이화여자대학교의 2022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을 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석소장이 이화여자대학교 다음에 네임밸류를 자랑하는 숙명여자대학교의 2022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 네임밸류를 자랑하고 있는 여자대학교인 만큼 숙명여자대학교를 지망하는 상위권에서 중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2023학년도에 예정된 변화와 함께 연계 분석을 진행해보고자 하니까 숙명여자대학교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숙명여자대학교의 2023-2022학년도 전형계획 변화 분석, 2021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 분석 컨텐츠, 그리고 2개년 주요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 당시에도 변화가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2023학년도 변화에 비하면 그래도 적당한 규모의 변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느낌인데, 위에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와 아래에 2023학년도 확정 모집 요강상의 주요 변경사항 그리고 모집 인원 집계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전형별 모집 단위의 인원을 살짝씩 조정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계열별로 파격적으로 조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학생부 종합전형 사이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요약을 해보자면, 문과 모집 단위와 약학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할 거라면 좋든 싫든 단계형 평가 거쳐서 면접까지 봐 플러스 이과 모집 단위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면접을 안 봐도 돼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석소장이 2023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전형 흐름을 고려해보았을 때는 자연계열 인재는 전형은 최대한 간편하게 해줄게, 다른 대학으로 탈주해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지원을 해봐라, 그리고 인문계열 인재는 생활기록부와 면접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할 예정이니까 진짜로 숙명여자대학교에 등록할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전형 병행 운영 방법 대신에 계열 구분, 분할 운영을 선택한 의도와 효과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들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일독을 권유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2023학년도에 들어서 숙명여자대학교만큼 파격적이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전형 자체의 변화보다는 전형별 모집 단위의 인원 분배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성균관대학교의 2022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 분석 콘텐츠도 이렇게 첨부를 해놓았으니까 최상향으로 성균관대학교를 그리고 최하향으로 숙명여자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콘텐츠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컨텐츠의 경우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자체의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의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만든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자체 공식 입결 자료는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를 모두 합친 총 합격자의 내신 평균을 공개하고 있고요. 이수 단위와 학년별 학기별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평균 등급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50% 70% 컷의 경우에는 대학 어디가 자료로서 이전에 몇몇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등록 인원이 일정 인원 이하일 때는 세부적인 입결 지표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소장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전형 자체의 변화는 크게 없지만 2023학년도에 들어서 발생한 다른 전형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모로 영향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추천 인원의 제한 없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이 되어 왔지만 2022학년도에 들어서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재적 인원의 10%라는 추천 인원 제한이 생겼는데요. 제한 인원이 엄격하지 않은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부분 그렇듯이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해당 인원 규모를 모두 꽉꽉 채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주요 학생부 전형 중에서 유일하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지망하는 학생들 모두가 골고루 지원 가능한, 유일하게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되어버렸는데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면서 2023학년도 입결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문계열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는 예년이었으면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원, 서류형 전형도 고려를 했을 만한 내신과 비교과는 적당히 괜찮은데 면접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학생들이 2023학년도에 들어서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고려해 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애초에 내신에만 자신이 있었으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노리기에는 내신이 조금 낮은 학생들이 대다수일 것이라 합격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해당 전형의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워낙 적기에 약간의 파장은 있을 듯 하니까 모집 인원이 유난히 적은 모집 단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다음 전형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변화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는 50% 컷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총 합격자 내신 평균과 70% 컷을 기준으로 편차를 계산하였고요. 모집 단위별로 여러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입결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2021학년도 자료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그렇게까지 다이내믹한 입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도 함께 인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입결 자료와는 별개로 학생 학부님들께서 한 가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점은 숙명여자대학교의 ICT 융합공학부 및 소프트웨어 학부 소속 전공들의 모집단위 이름이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오른쪽과 같이 조금 더 세련되게 변경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해당 학과의 정체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군이라면 몰라도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군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과 정체성보다는 입결과 전공 이름에 영향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모집 단위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2022학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조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원 서류형 전형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꾸준히 동일한 전형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2023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 자체도 높고 충원율 자체도 높기 때문에 숙명여자대학교를 안정 및 하향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라는 점을 먼저 인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학년도에 들어서 숙명여자대학교 측에서 생활기록부만 제출하면 끝인 전형을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할당했다는 점 역시 전형에 대한 거추장스러움을 최소화시켜 줄 테니까 우수한 자연 이공계열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구현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 하고요.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는 2024학년도 역시 2023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전형 병행 운영 방법이 아니라 계열 구분 분할 운영 방법을 선택한 상황이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2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입니다. 석소장이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에만 초록색으로 색칠을 해놓은 이유는 2023학년도에 들어서 해당 전형으로는 해당 모집 단위들만 모집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야속하게 들리는 소리이기는 하지만 2023학년도나 2024학년도나 석소장이 정리를 해놓은 한국어 문학부부터 시작해서 미디어 학부까지의 문과 모집 단위들의 입결 지표들은 사실상 쓸모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해당 전형의 경우 사실 입결 자체의 변화 양상이 크게 없을 것으로 석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군보다 우수한 지원군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여러모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 지표들로 판별해 보았을 때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서는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원 서류형 지원군 및 합격군이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2 면접형 지원군 및 합격군보다 우수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더 이상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2 면접형 전형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 학생들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경쟁률 정도만 조금 높아질 뿐 실질적인 합격 기준과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변수가 되는 것은 숙명여자대학교보다 상위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여러 종합대학교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많은 충원이 도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해가 갈수록 파이가 커지고 있는 IT나 반도체 분야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시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에 들어서 대부분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입결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숙명여자대학교 자체의 변수로 인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름이 변경될 예정인 몇몇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선호 양상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위의 자료와 해당 요소를 함께 고려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2022학년도에 들어서 2단계 면접 평가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제외를 하면은 기본적인 전형 기조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2 면접형 전형입니다. 오늘의 컨텐츠에서도 몇 번 정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숙명여자대학교가 비교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즉 수험생의 선호도가 높은 인문계열 모집 단위와 약학부에 한정해서 모집 인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2024학년도 역시 마찬가지의 전형 흐름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2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모집 인원이 3명 이하의 모집 단위가 많아서 빈칸이 조금 많고요.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원 서류형 전형보다는 비교적 낮은 내신 등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전형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님들에게 석소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원 서류형 전형 인문계열 모집 단위가 존재했다면 무조건 해당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대체적으로 우수한 문과 학생들이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는 본 전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본 전형이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할당이 되었다면 자연계열 모집 단위 지원군이야 네임밸류 측면이나 경쟁력 측면이
서울대병원이나 숙명여자대학교가 비교 우위를 잡고 있는 요소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접을 꼭 봐야 된다고? 어차피 안정으로 지원하는 건데 조금 귀찮네, 그냥 지원 안 하고 만다의 흐름을 보였겠지만,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군은 대부분이 면접을 꼭 봐야 된다고, 숙명여자대학교 말고 따로 지원할 대학교는 조금 애매한데 면접을 보라면 봐야겠다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의 유무와는 딱히 상관없이 어차피 지원할 학생들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동시에 숙명여자대학교 측에서도 이런 점을 뻔히 알고 의도적으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원 서류형 전형과는 반대로 우수한 지원군들의 유입이 예정되는 상황인 만큼 본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예년보다 지원군과 합격군의 수준이 높아지면 물론 면접 준비 역시 훨씬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석소장의 경험상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원 서류형 전형 인문계열 모집단위가 존재했다면 무조건 해당 전형으로 지원했을, 대체적으로 우수한 문과 학생 대부분이 면접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성과셔서 원하지 않는 학생인 만큼 막상 준비를 하면 또 잘할 학생들이기 때문에 1차 서류평가나 2차 면접평가나 여러모로 예년과는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숙명여자대학교 측에서 자기소개서도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모집단위에 대한 정확한 지원 당위성이 성립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모로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2021학년도 50%, 70% 컷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변화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기준 자리가 똑같은 총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을 비교해보면 인문계열 모집단위에서 대체적으로 입결이 상승한 양상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어문계열에 해당하는 모집단위의 변화가 유난하게 뚜렷하다는 점 정도만 인지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여러모로 초록색 칸으로 표시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입결 상승이 예상이 되는 만큼 해당 전형을 준비하는 문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숙명여자대학교가 정말로 소신 지원인지와 더불어서 자기소개서가 없어도 면접에서 정확히 어필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 컨셉이 살아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